10. 색채 환각 폭동의 진압에 대하여. 일반 색채 법안에 대한 선전선동은 3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이 졸병으로 싸웠던 다각형 군대는 이등변 삼각형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사각형과 오각형은 중립을 취하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몇몇 능력 있는 동그라미들은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격분한 귀족 가문의 몇몇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색채 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간청하여 남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간청이 수포로 돌아가자 죄 없는 자기 자식들과 남편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3년간의 폭동 기간 동안 23명의 동그라미들이 이러한 가정불화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어떤 격한 사건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성직자들은 굴종 혹은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건이란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감을 얻은 어떤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힘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가끔은 정치인들이 예측하고 또 가끔은 일부러 일으키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별로 좋지 못한 비천한 이등변 삼각형이 우연히 자기가 약탈했던 가게에서 상인의 색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보다 4단계나 높게 자기 몸에 색칠하다가 나중에는 12각형의 12가지 색으로 색칠했죠.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목소리를 위장하여 어떤 고아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전에 다각형 귀족의 딸이었는데 그가 헛되이 연모했던 소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련의 요행수에 의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한 그 소녀의 우둔함과 부주의 덕분에 그 사기꾼은 마침내 그 소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불행한 소녀는 자신이 사기꾼에 속은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파국의 뉴스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여자들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가련한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자신 및 자신들의 자매와 딸들에게도 비슷한 사기 행각이 미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색채 법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여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자극하면 나머지 여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동그라미들은 재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통상적인 간수 외에 수많은 반대파 여자들도 참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인파의 한가운데서 그 당시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등장하자 12,000명의 이등변 삼각형들로부터 우우하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부터 동그라미들은 양허 정책을 쓸 것이라고, 즉 다수가 희망하면 색채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하자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들끓던 무리들이 일시에 갈채를 보내고 그는 색채 환각 폭동의 지도자인 크로마티스테스를 중앙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체제의 위계 질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현란한 수사의 연설이 이어졌고 요약하는 것이 전체 그대로보다 못했던 그 연설을 전달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매우 위엄있고 공정한 태도로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변화와 개혁에 전념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전문가들과 신사계층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점점 커지던 이등변 삼각형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들을 제외하고 모두들 그의 말에 감동되어 법안에 반대하거나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노동자를 언급할 차례가 되자 우두머리 동그라미는 노동자의 관심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노동자들이 색채 법안을 받아들여 수용하려 한다면 최소한 그 결과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이제 막 규칙적인 정삼각형 계급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새로운 계급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경이로운 희망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색채법이 널리 채택된다면 모든 구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규칙적 형상은 불규칙 도형과 혼동될 것입니다. 발전은 퇴보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몇 세대 안 가서 군인의 수준이나 심지어는 죄수 계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의 손에, 다시 말해서 범죄자 계급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범죄자의 숫자는 이미 노동자의 수를 능가했습니다. 만약에 보충의 자연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아마도 모든 다른 계급들을 곧 능가할 것입니다. 이 말에 압도되어 우두머리 동그라미의 주장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기능공 노동자 계급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크로마티스테스 지도자는 놀라서 앞으로 나가 연설을 하려 했죠. 그러나 그는 경호원에게 제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간결하면서도 열렬한 연설로 여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두머리 동그라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색채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부터 어떤 결혼도 안전할 수 없고 어떤 여자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기와 협잡, 위선이 모든 가정에 만연할 것이며 가정의 불안은 체제의 분열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며 급속히 파멸되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이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죄수들은 가련한 크로마티스테스를 덮쳐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규칙 도형 계급들은 그들의 좌석칸을 열면서 일단의 여자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병사들 뒤쪽으로 여자들이 몰래 이동했습니다. 물론 동그라미의 인솔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기능공들도 역시 그들의 좌석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단의 죄수 집단은 모든 입구를 난공불락의 밀집 대형으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전투라기보다 차라리 대학살이 지속된 시간은 짧았습니다. 동그라미의 능숙한 지도 하에 거의 모든 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상되지 않고 삐져나온 날카로운 침은 언제라도 제2의 살인 무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격은 불필요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이등변 삼각형들이 자기들끼리 나머지 일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앞쪽에서 공격당하고 뒤쪽에선 죄수 집단에 의해 출구가 봉쇄당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자도 없는 그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배신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철저히 봉쇄당한 셈이죠. 이등변 삼각형들은 이제 서로를 적으로 느꼈습니다. 반 시간 후 그 많던 무리들 중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날카로운 각에 의해 서로 죽인 이등변 삼각형의 파편이 다른 도형에 의해 사륙당한 숫자보다 7배는 많았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승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그라미들은 승리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남겨두었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10명 중 1명을 죽였습니다. 정다각형의 의용군들이 즉시 동원되었습니다. 불규칙 도형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정삼각형이라 해도
군법회의를 통해 처형해버렸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정확히 측정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군인과 기능공 계급의 집은 1년 가까이 방문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과 촌락에서는 하층 계급의 과잉 인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범죄자 계급을 각 학교에 공급해주지 않아서 생긴 과잉 인구였습니다. 동시에 플랜랜드의 자연 법칙과 체제의 질서를 위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계급 간의 균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후로는 색채의 사용이 폐지되었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색채에 대한 그 어떤 언급조차도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그라미들과 자격을 갖춘 몇몇 과학교사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대학의 수학과에서 최상류층의 극소수 비밀 집단만이 수학의 난해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러한 비밀 집단에 소속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플랜랜드 그 어디에서도 색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오랫동안 오직 우두머리 동그라미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후계자에게만 전수될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공장에서만 그것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 노동자들을 매년 없애버렸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귀족 계급들은 그 옛날 일반 색채 법안의 폭동을 회고할 때면 공포에 떨곤 합니다.